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일정 체크를 하고 현재 차트적으로나 재무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총 5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저희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멤버십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워낙 이번 하락장이 오래 이어지면서 저희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잘 선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할 때는 저희도 빠르게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참여해서 저와 함께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는 현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에서 최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오늘 CPI 또한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투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수치가 발표될지는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너무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추세는 둔화 쪽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현 구간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잘 유지하며 멘탈 관리를 잘 해나가는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10월 CPI 상승률이 7.7%였고 이번 11월 CPI 상승률 예상치가 7.3%이니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미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FOMC에서는 현재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는 이번 반등장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미팅에서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앞으로의 긴축 일정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앞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며 얼마나 오랜 기간 금리를 고점에서 유지를 하고 인하로 넘어갈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락 파동이 이렇게 몇 주간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죠. 상승 파동을 마치고 하락 파동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몇 주간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1,3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더 마일드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하락 파동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락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보다는 멘탈 관리를 잘 해나가며 이번 하락 파동을 잘 버티는 데에만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길고 깊은 하락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 또한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며 바로 강세장으로 진입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적어도 지금까지 이어온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현재 제가 차트적으로 그리고 재무와 실적 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5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차트와 재무제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을 바텀업 방식으로 찾다 보니 대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 그리고 배당주 등이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며 할 수 있다면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종목들은 경기에 영향을 덜 타면서도 현재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약품 관련주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에 비용단에서 매출 원가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랬다가 현재는 코로나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는 다시 이전의 가격대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 과정에서 하락이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더 부추기면서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주봉상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작년 말부터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오던 주가는 현재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위에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으며 여기를 뚫게 된다면 꽤나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렇게 2020년에 매출 원가,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매출이 2019년도에 비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영업이익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상되는 연간 순이익은 230억 원 정도로 이는 현재 주가인 시가총액 2,600억 원 대비해서 퍼 11배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20배가 넘는 퍼를 받아온 기업에 있어서 현재 주가는 크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 부채 비율도 25%로 굉장히 낮고 유보율도 1000% 이상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부채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생활에 필수적인 약품에 있어서도 만약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잘 선방해 줄 수 있는 경기 방어주라는 점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기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업은 안국약품입니다. 안국약품 역시 투자 포인트는 동화약품과 같은 약품 업종으로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이 크며 지난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이 강했던 2년간 실적이 크게 급감을 하며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2년간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실적이 빠르게 회복을 하며 흑자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안국약품의 대표 제품은 혈압약인 레보텐션, 그리고 기관지약인 시네츄라 등이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볼게요. 안국약품은 2020년 시장이 오를 때 이렇게 함께 급격하게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이렇게 2020년 9월에 고점을 찍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이 추세가 다시 바닥을 지나 상승 추세 쪽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아직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큰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뾱뾱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에 의해서 저가 매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며 그만큼 현재 바닥 구간에 가까워졌으며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과 같이 환자들이 많은 곳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면서 약품에 대한 실적이 크게 하락을 했고 이는 적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도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배가 넘게 성장을 하는 등 현재 실적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또한 실적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빠르게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45% 정도로 낮고 유보율도 2200%가 넘을 정도로 높아서 고금리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서 보았던 동화약품과 마찬가지로 약품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시국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님들도 참고하셔서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업은 CJ입니다. CJ는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등의 음식료, 그리고 CJ CGV,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컨텐츠, 그리고 CJ 올리브영, CJ 대한통운 등의 소비 유통 등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특히 음식료에 강점을 둔 기업으로 경기 침체에 있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작년 5월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최근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주며 형성되어 있던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봉상 조금 더 디테일한 흐름을 봐도 이동평균선상 계속해서 이때부터 역배열로 흘러오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이 하늘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2020년 3월에 바닥을 찍고 상승 파동이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 뒤에 이렇게 하락 파동이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으며 이제는 하락 파동을 마치고 상승 파동으로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한 시점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번 상승 파동은 지난번 이 고점을 상승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를 넘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시장과 함께 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면서 보시면 밸류에이션상 현재 퍼는 8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항상 보시면은 20배 이상, 많게는 30배 이상까지도 받아왔던 기업이 현재 퍼가 8배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필요 이상으로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져 있다는 얘기로 이러한 부분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다시 원래 위치로 예를 들면 퍼 15배 정도까지만 돌아간다고 해도 주가는 1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 앞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채 비율은 160% 정도로 다소 높은 감은 있어서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지만 유보율도 3000%가 넘을 정도로 높고 음식료가 주업이라는 점에서도 경기 침체가 와도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시청자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볼 종목은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들어 투자 자산 가격 하락, 채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나오면서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면서 올해에 나빠진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 기조와 높은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가 상승을 하고 있기에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의 주가는 2021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고점에서 M자 패턴을 만든 후에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왔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봉으로 보면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아오던 주가는 최근에 이 보라색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했고 현재는 이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며 턴어라운드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작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했다가 올해에는 반대로 역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연간 실적을 예상해보면 약 1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3100억 원이니 퍼는
3.1배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증권주가 원래 낮은 펄을 받는 업종이지만 이렇게 과거에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5배 이상의 펄을 받아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3.1배의 펄은 그래도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해서 5배까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약 13,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증권은 실적 대비해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약 750원 정도의 배당금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약 7.5%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므로 연말로 갈수록 이에 따른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함께 주가 추이를 트래킹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특성상 부채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 유보율은 500% 정도로 적당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S1입니다. S1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첨단 보안기기와 관제센터 그리고 출동 요원까지 연결하여 여러 사업장과 건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종합 보안 기업으로 이미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한번 함께 공부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조금 더 보면은 자, 주봉을 보시면 S1은 6년 전인 지난 2016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주봉상 이동평균선의 구조에 있어서 역배열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올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과 함께 이렇게 하락하는 각도를 더 높이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위로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상승 돌파를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후에 오늘은 시장의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번 하락 조정을 통해서 매집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반등 흐름을 통해서 이 이동평균선상 주가가 이 보라색 121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이때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역배열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만약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 하늘색 241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정배열로 바뀌면서 확실하게 흐름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실적이 살짝 부진했다가 다시 올해 실적이 회복을 하면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실적은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20배 이상 그리고 많게는 30배 이상까지의 퍼도 받아왔던 기업이 현재는 퍼 15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 흐름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올해 실적 대비 퍼 20배까지만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주가는 약 8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된다면 현 주가 대비 상승률은 약 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1은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2,500원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4%대로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배당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하방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은 36%로 굉장히 낮고 유보율은 8,000%가 넘을 정도로 높은 기업이니만큼 고금리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점점 인건비 상승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업에 있어서도 무인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에 이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S1의 주력 사업인 첨단 보안 솔루션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S1과 같이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의 주가가 지금의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빠져 있을 때가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기에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 5종목에 대해서 함께 차트와 실적 위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이 9월 말을 저점으로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가 최근 몇 주간은 또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오던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위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 반전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가까운 곳에서 주시를 한다면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장이고 이번 주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 한 번 올라갈 예정이지만 하락이 있다면 꼭 바닥은 있고 바닥을 지나면 또다시 강세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순리이니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tombed in my mind, can't seem to break away. Lost in time, thinking about